일단 문제 설명 간단하게 그냥 설명은 아니고요. 그냥 뭐 배경만 드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뭐 뭔지는 알긴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에 대해 상정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그림도 주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환경 정보, 생활 정보 이게 다 뭔 말이야? 뭐 유전자 정보는 알 것 같은데 환경 요인 뭐지? 생활 습관 뭐지? 뭐 그러니까 음주, 흡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생활 습관은 환경 요인은 뭘까요? 뭐 지역적 특성들이 좀 있죠, 그죠? 뭐 예컨대 뭐 도시에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산업단지 근처에 산다든가 그죠? 뭐 이런 걸 말하는 걸로 보여져요. 어떤 데서 특정 암들이 많이 유발된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무슨 뭐 사피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말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고요. 글로벌 하여간 뭐 이렇게 발전하나 봐. 뭐 이런 거 뭐 그냥 적었어야겠죠. 수치 같은 건 당연히 적으셨겠고요. 문제점 보시면 정과 수집이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급여 항목. 급여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걸 급여라고 합니다. 약간 용어 설명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처음 들으면 하나하나가 다 암호문 같아요. 이게 무슨 한국말이기는 한데 비급여라는 건 급여가 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약간 왜 병원 좀 가보셨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 건강보험에서 돈 안 대주는 보조 안 해주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급 뭐 이건 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한정되어 있다. 희귀질환 생활정보에 대한 고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미비하다. 의료회사는 수가를 허위로 이게 뭐겠어요? 이거 얼마짜리 촬영을 했어요?라고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걸 수가라고 해요. 뭐 감기 하나는 감기 처방 하나는 뭐 10,000원짜리다 이렇게 수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강제로 정해버렸어요. 나라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출산하면 뭐 어떻게 중간에 하든 간에 그냥 자 들어가서 아이 낳고 뭐 3일 동안 요양해서 나가실 때까지는 얼마라고 정해버렸어요. 뭐 개별적으로 중간중간에 의료행위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포괄 수가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텀으로 그냥 통으로 그냥 수가를 해버리는 거야. 출산비 분만은 얼마 이렇게. 그럼 뭐겠어요? 의료진들이 과잉 의료를 할 그게 안 생기죠. 그죠? 그런 억제책이 있고 뭐 의사들은 당연히 반감합니다. 이 포괄수까지 대해서 당연하게 사람마다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괄하게 그렇게 가격을 정해버리면 어째 소극적인 의료행위밖에 못한다. 뭐 그런 논리 구조를 한 10년 전에 폈고요.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게 포괄수까지라는 이렇게 텀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포괄수가 거기서 나오는 게 수가가 이거예요. 이게 뭐야? 뻥카 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다워져 있다라는 얘기고 뭐 이게 되게 방대한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엑셀 같은 거 합쳐 보시면 알까요? 스터던트끼리 뭐 다루 나눠 조사해가지고 엑셀에다 합치기로 했는데 누가 엑셀 셀 분류를 잘못해놓고 합쳐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되죠, 망. 이해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DB가 만들어져야 합쳤을 때 같이 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병원마다 지들 각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합치면 좋겠죠. 근데 합치면 좋다고 쓰시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게 DB가 왜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병원 가보시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띄워놓고 뭐 약 처방하면 넣고 오다도 다 이걸로 내리고요. 처방도 이거하고 결과도 다 그렇게 입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뭐니까 문제가 생기면 처방을 못 해요. 물론 이제 손으로도 하시긴 하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인수인계 문제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항상 모니터하고 이게 이제 처방전 같은 게 모든 게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의료사고 났을 때 그것부터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옮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병원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수백억 들었고. 일단 병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네 이해관계하고 좀 반하죠. 통합되기로 돼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때 그런 걸 아느냐 그러면 부모님이 뭐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갔어. 그 MRI 새로 찍으셔야 되는데 아직 일주일 전에 저쪽 병원에서 찍었는데 그러면 저기 그 파일 좀 데이터 좀 달라고 하세요. 예전엔 그거 잘 안 줬어요. 정말로. 근데 하도 그런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USB 가져가면 웬만하면 주는데 돈 받고 주죠. 근데 이런 정보들이 쉐어링이 되어버리는 순간 병원의 이익과 이해 관계하고 좀 반하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개인정보 항상 이런 빅데이터 나오면 꼭 나오는 게 개인정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데이터가 모이면 쓸만한 데이터가 모이면 오케이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죠. 하지만 너무 가명 처리를 해버리면 도대체가 이게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가용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그러니까 약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같은 말이거든요. 빅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추출해내 가지고 뭔가 경험과 패턴을 내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그러니까 고급화된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인공지능의 전제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쓰기 좋기는 한데, 그죠? 여기 보시면 정보값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환자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 어떻든 간에 잘 모이지도 않아 모인 거라도 분석하기도 예, 데이터가 좀 예, 그 뭐죠? 좀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죠. DB 퀄리티가. 그럼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료 정보는 초민감 정보잖아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면 산업적으로는 좋죠. 그죠? 이거 제일 하면 병원 땡큐 특히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걸 막 다 공개해주면 보험사가 짱이에요. 이거 가지고 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그래가지고 이 로비를 보험계에서 한 12년 전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요 얘기가 예 그래서 뭐 당뇨병들을 관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식 무슨 케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그래서 보험사한테 준다는 거죠. 건강보험의 데이터들을 뭐 탕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도 좀 세게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지금 느낌적 느낌이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얘기니까 항상 빅데이터 무슨 DB 이런 거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 나온다.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염두에 질문 뭐겠어요? 보험도 개인정보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전에도 개인정보 보호할 때 상황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면은 자발적으로 할 사람들은 하게 하고 안내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건 좀 민감하게 좀 최소한으로 시켜야 되는 단계를 그 다음에 당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개인정보 보호는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라 이런 생각 좀 하시고요. 앞에서 상황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전문령 양성이에요. 그죠? 자,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시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오버뷰를 하면서 큰 틀을 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큰 틀을 잡고 봐라. 매몰되지 말아라. 항상 1, 2분 동안 자료 구성을 봐라. 잊어버리셨을 거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정보 수집이 어려워. 근데 정보도 잘 봐요. 정보도 별로 합치기도 쉽지 않아.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 있는 정보마저도 별로 이렇게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정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정보 얘기만 때려 넣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약할 수도 있지만 그걸 보면 그러면 대책 보관에는 정보 얘기만 주르륵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인력? 앞에 인력 없었는데? 됐죠? 여기 오신 250분 중에 딱 한 분이 이 생각을 하셨어요. 외형님? 네, 축하드려요. 아니, 그거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했죠? 뭐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후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1번 여러분의 스테레오타입하고는 좀 벗어난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를 만들 때, 사실 이 문제를 만들면 정말 복잡해서 제가 이 문제 만들려면 한 이틀 동안 머리 쥐어 싸맸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만들려고 했으면. 이게 워낙 중층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한 장씩 문제점 한 페이지, 대책본 한 페이지로 만들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예요. 알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예 뭐 이렇게 하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 상관없이 이렇게 대해서 문제 자체가 짜임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파하셨으면 조금 더 훌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한 명을 간파했으면 오 얘도 그래도 자료가 좀 그런데 잘 맞춰놨네. 뭐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다는 취지예요. 뭐 그걸 평가하려고 함정을 파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만드는 게 고급지게 만든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뭐겠어요 이게 헤드쿼터 만들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야, 다 모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때려 넣었지. 약간 보시면. 어디 만들어서, 야, 합치고, 뭐, 통일시키고, 막, 이렇게 뭐 하자. 이런 얘기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보니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넣었어요? 자, 그냥 알아서 해. 막, 퉁.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죠?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 좀 다르다는 얘기. 내용도 좀 아슬마슬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틀을 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단톡방에서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렇게 때려 넣었으면 이거 다 적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문제 대책방에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주잖아요. 요약만 해도 딱 틀이 잡히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문제니까 그냥 냈다 그냥 골랐어. 뭐 이런 거예요. 골랐어. 인용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걸 골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응? 그냥 모아놓은 거 이런 유형이 예전에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해외 사례 그냥 뭐 이따만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골라 쓰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힌트를 다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골랐어. 물론 힌트 쓰시면서 뭐 A국, B국, C국, 뭐 미국, 영국, 외국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거는 알아서 하는 옵션이고 뭐 안 본 척하고 쓰셔도 되겠고 그건 알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다 있네 인간한 거 그런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서 문제점을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따박따박 여기 있는 걸 뽑아 가지고 마치 내가 처음 알고 있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 가지고 쫙 이렇게 썰어 놓으면 짱이죠. 항상 제가 어저께도 줌 실습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 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거를 기본으로 항상 깔아 놓고 그 안에서 뭐 조금씩 뭐 알고 있는 걸 좀 껴넣는 방식. 그러니까 뼈는 있는 대로 잘 추려 가지고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처럼 문제 상황이 완전하게 대꾸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그죠? 하시라. 어떤 분이 선생님 현황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럼 현황에 써야 되나요? 문제점에 써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문제점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까지도 포함돼서. 현황부 중에 보면 현황이 문제점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범죄는 늘어나는 현황이 문제잖아요. 물론 그 원인을 따지는 게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시자료가 이렇게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이 있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제목만 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답지를 문제를 봤을 때 오버뷰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물론 대부분 딱딱 웬만하면 맞춰서 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하지만 다 꼭 그런 건 아니니 그런 면에서도 되게 잘 정리하는 것조차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 이 중에서 한 개만 골라서 쓰는 거랑 다 골라서 쓰는 거랑 뭐가 낫나요? 저는 다 웬만하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든 좀 뭐 합치든 두 개 밀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쳐서 하든 그 하든 어떤 이런 요소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그럼 답지 자체가 풍성해진다고요. 이거 무시하고 뭐 잘 모르겠고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 아이디어 그놈의 아이디어 타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따지고 하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여기 무슨 창의 실험을 그러려면 애플 같은 데 가시면 되지. 정책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춤한 거를 하고 가이던스를 다 준단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고 다만 여러분 쓰려면 이게 뭐 뭔 뜻인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조건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슷하게 옮겨 적긴 하겠지만 그래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 쓰는 게 용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약 정리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화를 좀 해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정도는 무슨 말귀는 좀 알아먹어야. 됐죠?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 사안 그 자체에 대한 해설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 녹화했던 거를 좀 보시고요. 좀 참고하시고 되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여러 가지 그 DB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늘 나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에 따른 개인정보 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였죠? 가명정보, 실명정보, 익명정보 말씀을 드렸고, 뭐 데이터 3법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뭐 통계직이거나 전산직은 이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아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좀 전문적으로 써요. 그냥 알아서. 좀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되게 아까 그 정도의 개념 정도는 되게 좀 필수적인 이제 개념이 됐으니 개인정보 보호, 산업적 이용,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가치잖아요. 딱 묻겠잖아요. 상충하는 가치가 뭔 것 같아요.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때. 대충 기름 사이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좀 포인트를 주고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문성한 분들의 기본 표준 사이즈로 얘기를 하신 거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런 거 나오면 아까처럼 가시는 게 다들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뭐 몰랐다고 특별하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아는 거를 잘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워딩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 전문 인력의 꽃은 의사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에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되게 훌륭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죠? 아까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건 뭐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뭐 개놈 이게 알게 뭐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런 건 가지면 내가 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걸 핀업을 해가지고 쓰셨으면 좋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개선 방안은 이게 왜 도움이 된다는 거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인센티브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주면 내가 좀 그러니까 꼭 돈으로 받든지 보람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의료비라도 좀 까주든지 이 부분이에요. 일단은 됐죠? 다음에
의무화한다면 이걸 아까 제가 일부러 저기 두 개로 나눠놨던 질문지 질문입니다.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질문들이 되게 고급져요. 여러분 모호하기도 하지만 원래 고급진 질문은 모호해요. 아무튼 그죠? 의무화한다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자면 가뜩이나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더 할 거 아니에요. 아마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삼성 로비 받았나, 로비 통했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삼성은 두 축에 바이오를 하나 들어가고 삼성생명이라는 일대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저 투트랙으로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반도체는 언제까 보시면 내수시장 이걸 딱 잡으면 이 모델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면 무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무서운 이유는 전국민 의료보험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맥이에요. 이해했어요? 물론 병에 따라서 인종적 차이와 지적 차이가 일부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경우들이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걸 되는 능력 있는 기업,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간 의료정보 제공할 때 주의할 점. 이게 특혜 소지가 다분해요. 첫째,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즉, 전 국민의 재산을 주는 거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뭐, 이제, 익명처리 이런 건 기본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됐고요. 하지만 너무 특정한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의료회사들도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치료제 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사람을 상대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의 집단적 데이터는 의미가 생겨요. 한 명은 특이한 데이터지만. 이해하셨죠?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고 여기다 스마트워치가 결합이 되면 스마트 기기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게 결합이 되면 꼭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상시적으로 본인이 병원에 오지 않고 가끔 와서 의사를 본 정보를 의료 데이터로 입력을 하게 되죠. 의사 기준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입원했으면 입원 기간 동안에만 모니터링을 한 결과값들만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병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입력 방식이.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되니 섞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봐야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서로 값이 다 맞아야 합칠 수 있는 거예요. 문서처럼. 엑셀에 셀이 서로 다르면 합쳐놓으면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더 안 돼 있고요. 아까 의료비 과다 뭐 안 했는데 막 넣었다고 하고 일부러 막 넣고 이래버리면 이 데이터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합칠 수도 없고 이 통일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합칠 수 있겠죠. 그건 앞으로 장기적인 얘기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다시 일일이 뭐 정리하는 작업을 누군가가 할 수 있겠죠. 그건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건 뭐죠? 이걸 할 주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 관련된 위원이나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이 얘기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공공에서 그러니까 딱 헤드쿼터에서 누군가가 각각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해했죠? 여기까지는. 자, 아무튼 요 얘기를 좀 하시거나 거부감에서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를 주거나 돈을 주는 거예요. 보람을 주거나 보람이나 긍지를 주거나 그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줘야겠죠. 물론 이거 동의해 주는 분들은 뭐 의료보험료를 조금 더 지급해 드린다거나 보통 의료보험도 말했잖아요. 자가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감기 얘기하면서 늘 드렸잖아요. 그 부담액을 뭐 반으로 깎아준다든가 대신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그 데이터들을 주고 스마트워치가 무서운 게 본인이 한 번만 설정하면 알아서 가요. 내가 일일이 몇 번 입력해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해했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스티브 잡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되면 무서워진다고요. 생활정보가 결합이 되면.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의무한다면 이거 자, 자발적 참여가 좋겠죠. 그러면 캠페인도 중요하고 그죠? 성과도 중요하고 다음에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에 따라서 기업들이 근데 더 정밀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고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 더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 더 정교하게 설계된 보험 상품들을 구성할 수 있고 각자 다 이익을 받아요. 그럼 이익을 받으면 공공의 데이터를 물론 산업적으로 발전되고 이게 외국에 팔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국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여기 기금이 나와 있죠. 기금.
그 기금이 그러자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게임 업계는 게임 발전 기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 기금을 받아서 콘텐츠 진흥관한테다가 일부 위탁을 해요. 뭐겠어요? 인력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똘똘한 애들, 재능 있는 애들. 그래야지 게임 산업이 돌아가잖아요. 내적으로. 인력 양성은 어느 산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는 말씀 제가 사회적 개편에서 드렸는데, 이런 기금들을 출연하게 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금이라는 건 공공으로 쓰는 거잖아요.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사익을 공익화하는 툴 중에 하나가 기금이에요. 이것도 또 써야겠다. 기금. 네. 사익의 공익화. 제가 말해놓고도 멋지네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쓰시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정보 공유시 중요한 점.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대놓고 집어갖고 묻는 거예요. 되고, 통계직 같은 경우에는 가명정보라는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워버리면 정보를 이용하는 값이 적어져요. 이해하셨죠? 완전히 다 블라인드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활용도가 떨어져요. 집적을 해놨을 때.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명정보란 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가명정보, 뭐 가명정보, 뭐 개인정보 이렇게 치면 아마 통계청에 무슨 해설 영상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개인의 취향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취향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도 나오고요. 이해하셨죠? 내가 뭘 볼 때마다 광고로 따라와요. 저는 맨날 볼 때마다 5만 학원의 광고들이 들어와요. 트레이싱을 당하고 있다. 추적을 당하고 있다고요. 페이스북은 그거를 좀 오버해서 하다가 아직도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개인의 취향은 곧 취향을 안다는 건 돈이에요. 근데 취향이 아니라 의료 정보면 한 100만 배쯤 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취향보다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고. 요까지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명정보란 뭐냐 그러면 뭐 예컨대 PT윤, 그죠? 나이 이거는 있는데 PT윤이라는 거는 다 지워버려요. 싹 다. 그냥 남성 뭐 근데 뭐 남성 몇 대, 그죠? 거주 서울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정보값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PT윤만 홍길동으로 바꾸고요. 예컨대 뭐 40대다 그러면 40대 초반, 중반, 중간으로 다시 조금 러프하게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은 안 되지만 대략 어떤 식인지 그죠? 샘플링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즉 실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중간 정보를 가명 정보로,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가명 정보. 이거가 재작년에 빅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약간 통신사, 의료, 각종 데이터들이 취합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의 꽃이 바로 의료 빅데이터고, 그 의료 빅데이터는 각 의원들의 병원 정보에다가 그것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니까 국가 정보에 모아져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되어 있는 정보. 여기다 하나가 더 더해진 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마트워치. 이게 결합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말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민간의 의료정보 제공 시 주의할 점은 뭐겠어요? 뭐 익명정보 이런 것도 있겠고요. 제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사익을 취하라고 공공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좀 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공공의 이익들이, 그러니까 사익은 꼭, 그러니까 공익과 사용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당연하게. 예, 제가 뭐 흔히 드는 예가 그렇죠. 마더 테레사라고, 이제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카톨릭계가 발가닥 뒤집혔습니다. 왜? 본인의 일기장에 나왔는데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인류에게 헌신한 거예요. 이게 이기와 이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공무원도 다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승진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사익이 아니잖아요. 사익일 수 있어요. 개인한테는. 하지만 그게 국민에 더 좋은 서비스가 되면 공익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익을 추구하는 게 싫어서 공익이 왔다. 이따위 얘기는 정말 쌍팔년도 얘기들이에요. 면접 학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익들을 어떻게 공익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뭐 기금도 하나 얘기했겠지만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는 좋은 기업. 근데 사적으로만 쓰거나 이걸 가지고 뭐 악용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든 어떤 공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인력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큰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이해했죠? 그 공공으로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지원책 할 때도 정보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 아까 나왔잖아. 그러면 아까 스타트업 키워랑 똑같아요. 세제 혜택, 뭐 예를 들자면 국가 R&D, 뭐 이런 거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제 슬슬 그런 지점도 생겨요. 육상 활성화의 기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붙이고 아까 팁스 같은 거 갖다 붙이면 되잖아. 대학교부터 아예 그냥 이런 벤처 쪽. 그러니까 의료 정보 어떤 특정 정보를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앱을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패션 앱 같은 게 많잖아요. 어떤 옷을 좋아하는 구매 이력을 가지고 그 친구, 그 여성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 여성은 블링블링한 걸 좋아해. 그러면 블링블링한 상품들을 초반에 계속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초보적인 얘기예요. 아마존부터 시작한 이 알고리즘은 누구나 다 돼 있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료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만들면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판단 기준, 다음에 장기 대책에 뭐 나오는 지문입니다. 되게 이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지문이 뭐,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슴아슴한 게 나오면 본질적인 거를 묻지 그 디테일한, 예컨대 DB 구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DB 구축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런 테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테크니션, 물론 테크니션이라는 얘기를 저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야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해하면 조금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알아야만 답변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테크니컬한 얘기 자체를 질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질문들의 베이스로 나 뭔가 있으면 대략 공무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 정보 자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과연 이게 공익적인가? 침해되는 소지는 없는가? 관련 국익에, 공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그죠? 그다음에 침해되는 산업적 논리로 가다 보면 침해되는 효지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자발성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는가? 이 모든 거는 국민 복리, 행복, 뭐 건강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만 유지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가장 좋았던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어디 갔냐? 예, 이 질문이랑 이 질문. 그죠? 이게 되게 고급진 질문이에요. 아주 레벨이 높은. 제가 볼 때 답변하시기에 따라서 뭐라도 얘기는 하게 되는데 고급진 답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후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들 당황 좀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답변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견지를 한 답변들이 또 보석처럼 있기도 합니다. 뭐 다 좋은 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답지 사례들 올려놨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구나. 당황할 거 없고 뭐 질문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죠? 질문지. 이런 거 들어왔겠구나.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 뭐 산업발전, 국익, 뭐 하여간 여하튼 간에 개인정보 보호, 뭐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게 개인정보 보호니까요.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익명정보, 가명정보, 이것도 해야 되겠네. 가명정보 이런 가명정보 같은 용어 정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아셨죠? 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다음에 뭐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이기도 하고 고령화 대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해하셨죠? 전 국민 할아버님들께 건강 스마트워치 보급 사업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각지 대처 방안이기도 해요. 지방이 없을 때 있으면 알아서 그죠? 심박동수가 이상하다 그러면 알아서 119에다가 알람이 뜨고 알람이 뜨면 알아서 본인이 안 하시더라도 119 응급대가 알아서 오는 구조. 멋지죠? 이게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에도 가능한 구조예요. 시스템만 갖추면. 이게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라고요. 결론은.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격 의료까지 포함돼서 등등등. 한번 좀 고민해 오셨다가 되게 두루두루 써먹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 하나를 배우면 딴 데 써먹을 생각을 하지 이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치매나 뭐 스타트업 배웠던 것부터 갖다 붙일 게 없는지도 보시고 여기서 새로 들어온 것들은 또 딴 데다가
갖다 붙일 게 있는지 보시고 자꾸 이렇게 넘나들면서 답지 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쓴 노트들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죠? 점점 레벨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좀 놀라웠던 게 사실은 여기 오셨던 분들 지금 한 180명 정도 남아 계신데 답지 못 채우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예, 대부분 5분 정도 남기셔서 한 3분의 2 정도는 쓰기는 다 썼어요. 뭐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걱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약간 콜을 높이고 무엇보다 얘 콜을 높이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지